여러분 반갑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팝컬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옥민아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부산 영화의 전당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열기가 대단합니다. 사실 어제 부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걱정이 정말 싹 날아갈 정도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항상 이 국제영화제에 올 때마다 영화제의 흥행을 좌우하는 것은 좋은 작품과 얼마나 많은 스타가 이곳에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 그 태풍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흥행 요소는 날씨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날씨가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옥민아 씨는 어떠세요? 일단 마침내 영화제가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기고요. 네. 어쨌든 관객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이 들썩들썩한 분위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KBS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21회 부산국제영화제는요, KBS 월드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또 영화제의 꽃이라고 하면 뭐 영화인들 빼놓을 수 없잖아요. 잠시 후에 영화인들과 만나는 시간도 준비해놨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가장 크게 기대하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김태훈 씨, 오늘 가장 기대하고 있는 순간이 어느 분이 나오실 텐가요? 역시 뭐 한효주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개막식 그러셨군요. 사회를 이제 네. 맡기로 하셨는데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당장 바로 옆으로 넘어가셨어야 되는 건데. 방송 빨리 끝내고 가려고요. 네, 자, 영화인들과 또 직접 만나보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더블콘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하윤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김하윤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더블콘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배우분들이 레드카펫으로 나가기 전에 잠시 대기를 하는 곳입니다.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운데요. 제가 이곳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생한 현장의 모습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분부터 만나볼게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배우 강수연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정말 방부제 미모이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21회째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좀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모든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들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희는 영화제는 올해 특히 여러 일들이 많았고요. 더군다나 어제 부산 지역에 큰 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날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을 날씨가 굉장히 맑게 개서 영화제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제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부산국제영화제는 뭐 관객들과 영화인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시간 동안 걱정을 끼친 만큼 영화제 본연의 자세로, 그리고 좋은 영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화 축제로, 또 관객과 할 수 있는 영화제로 그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집행위원장이신 강수연 씨 만나 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생생한 현장의 모습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블콘 현장이었습니다. 네, 강수연 비프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잘 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강수연 씨는. 네, 강수연 씨 뭐 여전히 아름답고요. 또 이 자리에는 이제 배우가 아닌 집행위원장으로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강수연 씨는 사실 아역 배우 출신이고 그렇죠. 또 젊은 날에 너무나 많은 좋은 작품들을 하셨고 이제는 또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모든 인생이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정말 생각이 뭐 드네요.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 옥민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수연 씨는 정말 어쨌든 지금 영화제가 위기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요. 네. 무엇보다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였고 가장 힘든 시기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묵묵히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죠. 네, 레드카펫 현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드카펫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개막작이 이제 상영될 영화의 전당에 이제 그 시사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네. 벌써 포토존에 영화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정치영 감독님이 정치영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독님.
참 한국에서 원로 감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그런 어떤 토양들이 있는데 정지영 감독이 최근까지도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면서 현역으로서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도 꾸준히 만드는 감독님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계시죠? 영화인들도 아마 이 자리가 참 뜻깊을 거예요. 네. 자, 이장호 네. 감독님 등장하셨네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장호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컸던 사람으로서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점점 더 자유인이 돼 가시는 것 같아요. 머리도 그러니까요. 묶으시고 예. 모자도 쓰시고. 네. 80년대 최고의 흥행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축제군요. 네, 지금 뭐 부산 일대가 뭐 한호성으로 난리가 났죠, 지금.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장음을 듣기 위해서 여기 이어폰을 꽂고 있는데요. 예. 이 레드카펫의 함성 소리 때문에 귀청이 전-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예. 않을 정도입니다. 일본의 히라타 오피스의 히라타 콘 회장님 입장하시겠습니다. President Hirata Kon of Hirata Film. 자, 네. 일본 감독님께서 지금 들어오고 네, 계시는데요. 일본 네. 영화인인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세계적인 이 영화제인 만큼 또 아시아의 많은 거장 감독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모니터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지금 잘 확인이 안 돼서 또 여유 있는 발걸음이시죠? 참 영화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예. 나이가 많은 그런 영화인이신 것 같은데 여전히 현역으로서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정말 레드카펫 현장 잠시 보셨는데요. 네. 열기가 진짜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뭐 부산 시민이 아니지만 부산에 있으면 얼마나 이 영화제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곳에 내려와 있었는데 네. 그 태풍 때문에 그 거리에 있는 이제 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영화제를 홍보하는 그 설치물들이 미리 설치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많은 부산 시민들이 또 모여서 영화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요.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올 텐데 옥민아 씨께서는 특별히 뭐 어떤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가요? 전 올해 5월부터 너무 보고 네. 싶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영화는 켄 로치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네.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로 켄 로치 감독이 이번에 두 번째로 황금 조명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네. meat as Yes, can you resize the room? Is this to put something in 네. the top pocket? yes. 평생을 녹수로 일했던 노인 다니엘 블레이크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찾아간 관공서에서는 컴퓨터 사용법도 모르는 다니엘에게 인터넷을 사용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영화는 노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영국의 관료주의와 복지제도의 맹점을 비판합니다. 근데 주인공을 맡으신 분이 코미디 배우예요. 그래서 그만큼 따뜻하고 유머가 살아있는 그런 가슴 뭉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네. 그 다니엘 블레이크의 어떤 얘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레드카펫 현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화 어떤 소개하다 말고 분이, 레드카펫을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나왔는지 레드카펫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야, 지금 막 이제 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다니엘 블레이크 얘기를 좀 해볼까 봐요. 그 네. 약간 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그러니까 노년층의 어떤 외로움과 어떤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무엇보다 켄 로치 감독은 계속 사회주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니까요. 예. 영국 관료주의나 혹은 여기서 복지제도라는 것이 어떤 구멍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켄 로치 감독은 사실 그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도 굉장한 예. 사회파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시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말하자면 가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잘못 이전에 그 전체 사회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이번 영화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오래오래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번 은퇴를 하셨다가 이번에 다시 활동을 하시는 건데 정말 많은 작품들,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희들 영화 팬들도 좀 더 즐기고 또 많은 작품 보고 감동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재밌죠. 아이러니이기도 할 수 있는데 20세기, 21세기 산업사회가 시작된 영국이란 나라에서 네. 가장 어떤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감독의 작품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자, 레드카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해외 영화인들이 이제 또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올해 또 유난히 또 이 뭐라고 할까, 이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커서 예. 현장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많은 영화 팬들이 환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영화제 집행위원장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항상 누군가를 영화 속에다 이렇게 담기만 하셨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본인들도 주인공으로서 이 영화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멋지네요. 네. 객석들이 하나씩 차오르는 걸 보니까 정말 개막식이 시작됐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부산 지역의 날씨가 아주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가을 바람이 불고 있어서 참 이 영화제를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옥민아 씨가 추천해주신 나 다니엘 블레이크 네. 그 영화를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김태훈 씨가 추천하는 영화도 보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무려 70개국에서 300여 편의 영화가 출품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어한 영화이기도 하고 또 네네. 이 영화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 고질라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고질라 맞습니다. 말씀입니까? 예,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예. 여러 번 영화가 되기도 했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고전 괴수물로서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예.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안노 히데아키와 히구지 신지 감독이 공동 연출을 맡았습니다. 네. 사실 영화제의 영화라고 하면 작품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들입니다만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지루하다 뭐 이런 선입견들이 그렇죠. 있을 수 왠지 있는데 예술 영화 같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괴수가 출몰하는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놓치지 말고 꼭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도쿄만 한가운데 거대한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고 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괴물이요. 도시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 시각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회의만은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도시는 괴물로 인해서 광란에 휩싸이게 되고 자, 일본의 대표적인 괴수 캐릭터인 고질라를 부활시켜서 이 무능한 정부와 광란에 빠진 일본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반겔리온 시리즈에 대해서 광적인 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노 히데아키 감독 그리고 히구치 신지 감독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 고질라 바로 이 괴수 영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극장에 상영될지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고질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게 일본 영화라기보다도 헐리우드 영화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이 고질라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괴수 캐릭터죠. 그렇죠. 예전에 꽤 오래전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시리즈로 만들어지면서 일본 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괴수물입니다. 네. 그리고 헐리우드에 가서 이제 블록버스터로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그러니까 했었는데 리메이크가 됐다가 이번에 또 그렇습니다. 다시 새롭게 네. 신 고질라로 찾아온 거네요.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봉 예정이 없는 거죠? 네, 개봉 예정은 없는데요. 예. 아마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또 수입을 또 그런데요. 고려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요즘에 워낙 이런 뭐 재난물 뭐 이런 괴수 영화들이 인기가 끌고 있잖아요. 뭐 주로 뭐 나오는 게 뭐 어떤 정체물을 생명체가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을 우왕좌왕하고 그런 또 정부나 뭐 이런 데 안일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플롯이잖아요. 이건 신 고질라도 뭐 비슷한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 21세기에 와서 이제 우리가 앞날 미래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점점 네. 더 커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떤 공포를 바로 이제 영화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괴수라는 것으로서 상징화시켜서 이제 영화 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네. 또
대처하고 있는 여러 그 관료주의로 물들어버린 어떤 일본의 보수적인 정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감독들이 말하자면 사회적인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더블콘 현장에 영화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더블콘 현장 김하윤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곳에는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 유행어 하나로 평정했습니다. 의리남 김보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리. 네, 여전히 유쾌하신데요. 이제 부산이 어저께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또 부산에 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태풍 피해로 그 수재민 여러분들 일단 힘내십시오.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그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으신 우리 수재민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의리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팬분들께서 부산국제영화제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을 위해서. 네,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유일한 부산국제영화제 여러 가지 지금 뭐 태풍 피해로 지금 걱정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일수록 의리로서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국제영화제 파이팅! 의리!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아암 아이들 돕기 격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발 기부를 위해서 제가 머리까지 삭발한 건데요. 12월 10일 우리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파이팅! 소아암 아이들과의 의리!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블콘 현장에서 의리의 사나이와 함께했습니다. 네, 역시 뭐 의리의 사나이 김보성실에서 그런지 영화제에 대한 이 즐거움보다도 혹시 그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혹시나 힘들지 않으실까 걱정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위로하는 것들이 또 이 문화예술인들의 하나의 또 네. 그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축제 현장을 통해서 잠시나마 또 이 수해를 당해서 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좀 네. 위로가 됐으면 하는 또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옥민아 씨께서 그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추천해 주셨는데 뭐 또 다른 영화도 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다른 영화들 보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너무 많은데요. 많죠. 예. 전 개인적으로 그 산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산이라는 영화는 아까 저 뒤로 잠깐 지나간 아미르 나데리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예. 사실은 부산에서 그 영화를 촬영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투자자를 찾지 못하시고 길을 헤매시다가 일본에 가셨다가 미국에 가셨다 마침내 이탈리아에서 완성해서 다시 부산 영화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5024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늙은 노인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산을 깎아서 집에 햇살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자, 그럼 레드카페 현장 가보겠습니다. 지금 배우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요. 네. Now please welcome 일본의 영화팀인 것 같아요. 사랑과 욕망의 짐노패디라는 영화로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았습니다.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이고요. 배우는 이타오 이치시 그리고 아시나 슈미레 이렇게 배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의 내용이 굉장히 재밌네요. B급 성인 영화 감독의 삶과 사랑을 그렸다. 흥미로운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더블콘에 우리 영화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일지 만나보겠습니다. 더블콘 현장 김하윤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더블콘 현장입니다. 이곳에는요 지금 어떤 여배우보다도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배우 배종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몸매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미모도 변치가 않으십니다. 이거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긴장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지진이며 또 폭풍의 피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도착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큰 위로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먼저도 앞서는 그런 영화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빨리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추스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께서 전 세계 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국제적으로 되게 좋은 작품들이 엄선된 과정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제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훨씬 삶의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멋진 배우 배종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더블콘 현장이었습니다. 네, 배종욱 씨 정말 언제 봐도 아름다우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영화 배우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비껴가는 듯한 그 미모에 저 역시도 또 넋을 잃고 한동안 쳐다봤습니다. 항상 녹슬이 이러시더라고요. 예. 우리 영화제가 이제 오늘부터 열리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10일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이곳 부산에서 열릴 텐데 영화제 일정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영화제 일정에 앞서서 이번에 특별 네. 기획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매번 이제 특별 기획전이 이제 기획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이두영 감독의 작품 세 개가 또 이 특별 기획전에 소개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저 역시 흥미를 가지고 그 있습니다. 이두영 감독님 굉장히 옛날 분 아니세요? 아, 네, 그렇죠. 옛날 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1980년대에 한국 영화를 세계 영화계에 알리신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는 분이고요. 그 물레야 여인 잔혹사 같은 영화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화들 7, 80년대는 사실 한국 영화가 흥행이나 아니면 비평 면에서 좀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낸 감독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두영 감독님 하면 뽕 떠오르는데 맞나요? 사실 우리나라에 예. 그 지금 좀 젊은 예. 관객들이라면 일종의 이제 문예물 감독님 정도로 알고 있을 텐데 사실 맞아요. 70년대 그 액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네. 액션의 대가로 불리웠던 그런 그렇군요. 감독님도 합니다. 네. 한번 이두영 감독님의 영화들을 예, 좀 보고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만나보고 얘기 나누죠. 네, 이두영 감독님의 작품 초분입니다. 이 영화는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다양한 장르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액션, 멜로, 사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장르의 개척자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국 영화는 1970년대부터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이두영 감독은 당대 드물게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굵은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두영 네. 감독이 뭐 한국 영화에 살아있는 어떤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박찬욱 감독이라든지 또는 유승환 감독 같은 그 현재 가장 크게 활동하고 있는 감독님들도 바로 네. 그 이두영 감독님에게 영향을 받다 하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레드카페 현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유럽 영화 진행 기구 팀이네요. 예. 네, EFP라고 하죠. 유럽 영화에 관련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를 위한 투자를 해주기도 하고요. 로케이션 관련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부산 영화제마다 꼭 찾는 기구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뭐 세계적인 영화제인 만큼 아주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셨습니다. 참 저런 모습들 보면은 또 어떤 문화적인 차이도 좀 느끼게 돼요. 정말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으로 네. 레드카펫을 밟으시는데 어떤 또 유럽만의 그런 감성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온 듯한 그런 네, 그 의상으로 맞습니다. 레드카펫에 등장했습니다. 예. 자, 또 해외 영화인이 한 명 또 네. 입장을 했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건가요? 저분은 직접 촬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영화제 현장 분위기를 촬영하고 계신 건가요? 셀카를 찍으시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네, 아마도 촬영을 하거나 혹은 그 SNS를 통해서 그렇죠. 그 해외에다 지금 이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카메라맨이라는 그 단편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라고 그래요. 역시 그 카메라맨 다운. 네. 자, 더블콘 현장에 또 한 명의 영화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블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하연 리포터. 네, 저는 지금 더블콘 현장에 있는 김하연입니다. 지금 이곳에는요, 정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이돌에서 멋진 배우로 돌아오신 최민호 씨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수에서 이렇게 배우로 돌아왔는데 이제 또 이 영화가 이렇게 영화제까지 초청이 됐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너무 꿈만 같은 일인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곧 영화가 개봉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밖에 팬분들 굉장히 많으신 거 보셨죠? 이 중에 민호 씨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팬분들을 위해서 이 레드카펫 나가기 전에 사랑 가득 담긴 포즈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멋진 포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로 돌아온 멋진 남자 최민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네. 민호 씨 참 그동안은 그 아이돌 가수로서의 모습만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영화 배우로서 또 새 출발을 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새롭게 뭐 염색을 한 건지 아주 달라진 모습이 또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저도 뭐 네.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배우로서의 어떤 자신의 그 시작을 또 설레하는 그런 표정도 있었어요. 영화 두 남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이 최민호 씨가 배우로서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네. 두 남자라는 작품이 가장 먼저 매진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뭐 민호 씨 역시 그 팬덤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인기작이라는 소문이네요. 아, 그렇군요. 자, 또 영화제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배우와 감독과 직접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더블콘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하연 리포터 불러서요.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알아볼까 봐요. 김하연 리포터. 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대표 얼굴들입니다. 사회를 맡으신 한효주 씨와 설경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것도 정말 이렇게 큰 영광일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떨리고요.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부산국제영화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를 맡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뭐 부산국제영화제 벌써 2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은 좀 뭐 일도 있었고 좀 어려움 속에 좀 어렵게 시작되고 됩니다, 올해가. 근데 뭐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서 쭉 롱런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효주 씨와 설경구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더블콘 현장이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김태우 씨 기다리시던 네, 한효주 씨 만나가지고 많이 설레네요. 떠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 설경구 씨 자리에 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요 영화 깨끗한 물속의 카레 주연 배우들이죠. 네. 네, 중국 영화인데요. 예. 왕수에보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고요. 노인과 소 사이의 교감을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기 지금 손을 흔드시는 저분이 예. 그 양생캥이라는 여기 재밌는 건 양생캥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우가 2명이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젊은 양생캥, 늙은 양생캥 이렇게 혹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나오시는 분이 네, 저분이 아마 소와 교감하는 노인 역할을 맡으신 양생캥 씨가 아닌가 합니다. 네. 우리는 자. 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 원앙소리의 중국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홍콩 영화제 집행위원장께서 들어오고 계시죠? 네. 네, 저분도 촬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네요. 그러게 요즘 이게 트렌드인가 봐요. Next we have from Korea director Nam Hyun-woo with his actors Hong Jong-ho and Han Sung-woo. 자, 이번에는요 더블콘 현장에 배우 박소담 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김하연 네. 리포터. 네, 많은 스타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요즘 떠오르는 신예 박소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이곳에 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처음 와보고 올해 두 번째로 오는데 아직도 많이 떨리는 것 같고 좀 설레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환호해 주시니까 되게 기분도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블랙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로맨틱 클래식이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로맨틱하고 또 클래식한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치는 박소담 씨.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팬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배우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박소담 씨와 함께했습니다. 더블콘 현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뭐 한효주 씨, 설경구 씨 입장하고 네. 계시죠? 아무래도 뭐 이 개막식의 가장 큰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스타들이 또 사회를 보게 되니까 영화 팬들에겐 또 즐거운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만나봤던 박소담 씨는 또 신혜다운 또 신선함, 활기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네. 최근엔 뭐 CF죠. 그 소주 CF로 TV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영화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조민수 씨네요. 네. 네, 조미수 씨는 이번에 부산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 올해의 배우상
심사하시기 오셨습니다. 네, 사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였던 이제 피에타에서 또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줘서 제2의 전성기다라는 또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배우의 어떤 그 농염함과 네,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모습이십니다. 참 여배우들은 나이 안 들어요. 네. 자, 우한자태로 레드카펫을 걷고 있네요. 네, 현장에서 들리는 함성 소리가 진짜 뜨겁습니다. 네, 많은 영화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배우가 심사는 또 올해 배우상은 어떨지 기대를 해보고요. 남자 배우는 김우성 씨와 함께 심사위원으로서 자, 인터뷰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나비의 눈물 팀입니다. 아, 나비의 눈물. 다음은 영화 나무 위의 소년들을 연출한 니콜라스 베르소 감독장 하겠습니다. Now please welcome director Nicolas Verso, who made Boys in the Streets. Boys in the Streets. 자, 이제 한 명, 두 명 자리를 다 메워가고 있네요. 아까는 불과 한 10여 분 전만 해도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뭐 이제는 빈자리가 거의 없이 가득 객석이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부산 영화의 전당도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와, 현장이 정말 관객들의 환호성 또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의 호로의 소리까지 겹쳐지면서 저희들 귀가 다 멍멍할 정도로. 먹먹해지죠. 네, 필리핀 영화제 위원장께서 지금 코트홀에서 사진 촬영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이제 앞쪽에는 이제 스태프들이 있고 뒤쪽엔 배우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아름다우셔서 배우들 쪽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필리핀 영화제 위원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뭐 전 아시아의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그 강수현 씨도 해외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소개가 되면 와우, 배우 하셔도 되겠어요라는. 예, 그렇겠네요. 예. 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환호하고 계시죠? 네. 네, 다음은 중국 영화 세상의 끝을 연출한 웨이슈준 감독과 배우 왕지치앙, 장보펑. 정식 이제 개막식이 7시에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5, 6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부산 영화의 전당일 때는 뭐 교통도 뭐 마비될 정도고요. 많은 분들이 함성 보내주시고 있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네. 아주 멋진 분들이 4분이나 나오셨네요. 네. 세상의 끝이라는 영화 팀들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영화팀인데요. 웨이슈준 감독님, 왕지잔이란 배우가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네. 3명의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로드무비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여행은 우리한테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회상하는 영화입니다. 즐기고 있네요. 부산국제영화제. 뒤쪽으로 어렴풋이 박경택 감독님이 그렇죠?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캐주얼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몇 번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캐주얼하세요. 털털하시고. 털털하신가 봐요.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또 많은 그 감회가 있으시겠죠. 부산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 친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알려지기도 했고 또 부산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주한미 대사에서도 등장하셨습니다. 네. 정말 뭐 리포트 대사까지 부산을 찾아주셨네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라는 생각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현장에 와서 저렇게 내빈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정말 됩니다.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될 수 있는 영화제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더블콘 현장에 한예리 씨, 배우 한예리 씨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블콘 현장에 김하연 리포터 나와주시죠. 네, 더블콘 현장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배우 한예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춘몽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5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여주인공으로서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의 이 궁합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감독님과 좀 촬영하면서 이 호흡이 어땠는지 그것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도 놀랬고요.
한 감독님이 아니라 저희는 세 감독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네, 배우로서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춘몽이 곧 있으면 10월 13일 개봉하는데요. 아마 영화제에서는 무료 상영이 2번이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찾아주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많이 찾아주세요. 네, 영화 춘몽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 한예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김하윤이었습니다. 네, 한예리 씨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한예리 씨가 그러니까 오늘 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춘몽의 여주인공인데요. 네. 이 춘몽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뭐 일장 춘몽의 그 춘몽 같기도 하고 일단 뭐 어떤 작품인지 VCR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치즈. 근데 무슨 관계? 네, 장률 감독이 연출한 한국 영화 춘몽입니다. 이 영화는 전신마비인 아버지를 돌보면서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와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는 청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장률 감독의 10번째 장편 영화로 감독 특유의 감성이 어우러진 흑백 영상으로 완성됐습니다. 무엇보다 춘몽이 재밌는 지점은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하는 3명의 감독이 배우로 출연했다는 건데요. 그뿐 아니라 신미나, 유연석도 카메오로 출연해서 영화의 승리를 훨씬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예쁜데 거짓말이 하지 한 번만 안 해줘. 정맘이 대신 안 하지마. 네, 영화 춘몽.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동네에 아주 예쁜 여자를 둘러싼 세 남자가 이제 애정을 얻기 위해 갈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겠네요. 조금 과장한다면 네.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의 거의 많은 부분이 저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예. 네, 이 영화 참 독특하죠. 장률 감독의 영화인데 흑백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그 저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미술팀을 화려하게 쓸 수 없어서 흑백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지한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오히려 화려한 컬러보다는 흑백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낫겠다. 굉장히 좀 또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3명의 남자 배우가 등장하는데 양익준, 윤종빈, 박정범입니다. 아마도 이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 감독님 사실은 배우가 아닌 예. 영화 현역 감독님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장률 감독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신들이 이 3명의 감독에게 자신의 영화에 출연을 부탁했을 때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줘서 자신과의 친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 네. 나중에 봤더니 한예리 씨와 같이 영화를 찍고 싶어서 아니 그럼 영화 내용이랑 네. 똑같아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감독님 아까 3분이나 출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각자 맡은 역할이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 3분의 역할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3명의 감독님들이 사실은 그 이전의 작품들 속에서 감독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이미 데뷔를 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 양익준 감독은 똥파리라는 영화에서 상훈 네. 역할을 맡았었고요. 박정범 감독은 무산일기에서 승철이라는 이 탈북자 역할을 또 맡았었고요. 또 이 윤종빈 감독은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 허지훈이라는 그 군대에 조금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병사로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률 감독의 새로운 영화 이 춘몽에서의 3분의 캐릭터가 네. 바로 그 전작들의 캐릭터를 고스란히 가져온 듯한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거리로 영화계에서 또 소문이 났었죠. 또 새 감독님의 그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다른 또 볼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춘몽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레드카페 현장으로 가볼게요. 이어서 영화 그물의 김기덕 감독님과 네, 뭐 배우들의 입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죠? 어렴풋이 강신성일 배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일까요? Please welcome from Korea. 김기덕 감독님 네. 팀이군요. 그물팀이 나왔네요. 그물팀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With his actors 네, 안지혜, 김영민, 최기화 이렇게 3명의 배우와 함께 네. 영화 그물팀에 김기덕 감독님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덕 감독님의 작품 참 언제나 참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좀 상업적이고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해지지 그러게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류승범 씨가 북한의 어부로 나오죠. 그래서 어쩌다 실수로 남한으로 흘러들어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만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이제 남북 그 분단 상황 속에서 남으로도 북으로도 속할 수 없는 한 개인을 통해서 현재의 이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김기덕 감독님만의 어떤 독특한 시선이 돋보이는 네.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김기덕 같습니다. 감독님 영화 항상 뭐 남녀 애정 문제 뭐 아니면 인간 근원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셨는데 이번엔 또 남북 관계 또 색다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김규덕 감독님의 영화는 뭐 끝까지 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번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말레이시아 팀이 들어오는데요. 네. 호유왕 감독님이 연출한 미세스 K 팀입니다. 네. 지금 왼쪽에 나오는 저 미세스 K의 주인공인 배우 같은 저분이 경우는 미세스 K이신가요? 네, 저분이 1980년대 액션 영화로 액션 배우로 굉장히 유명하던 분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네. 근데 지금 중년 여인의 액션 영화라는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말레이시아 출신의 액션 배우라고 하는 그 양자경이라고 하는 네. 예전에 예스 마담이라는 그 홍콩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던 그런 배우도 있었죠. 네, 지금은 아역 배우들이 많이 등장했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들 팀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네, 최수인 씨 외 4명입니다. 네. 아역들의 표정이 아주 밝아요. 네, 우리들 틈이 맞는데요. 이 친구들이 작년 5월에 영화를 촬영하고 이 사이 너무 많이 커서 방금 못 알아봤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1년이 다르게 크니까. 네. 네. 윤강 감독님의 작품이죠. 네. 최수인, 설혜인, 이서연, 강민준 이렇게 배우들이 등장하고 네, 있습니다. 영화 베를린 우리들. 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 우리들 팀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처음으로 레드카펫 밟아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많이 설레고 떨릴 것 같아요. 진 감독 입장하겠습니다. 네, 영화 꿈의 제인 팀입니다. 조현웅 감독과 구교환 배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신인 감독이에요. 더군다나 이 그렇군요. 구교환 배우는 예. 감독도 겸하고 있는 그런 배우로서 아. 알려져 있어서요. 요즘에는 정말 아까도 충몽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감독 겸 배우, 배우 겸 감독 참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자, 아까 더블콘에서 만나보셨던 배우 박소담 씨가 등장했네요. 아름답네요. 네, 상큼하죠? 매년 이 그 국제 영화제를 중계하다 보면 어떤 놓치기 또 심한 어떤 이런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배우들도 있는데 아주 정갈하면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믿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여배우의 우아한 드레스가 우아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모습입니다. 듭니다. 저 신예다운 발랄함도 느껴지고요. 제스처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네. 아주 작게 귀엽게 하나요. 네. 네, 박수담 씨는 이번 영화제는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으로 오셨습니다. 네. 조금 긴장될 거예요. 그 좌우측에 다 영화계의 쟁쟁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걷는 거 하나하나 조심조심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마음껏 긴장되고 즐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박소담 씨입니다. 최다인 양 입장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actress Che Da-in. 자, 최다인 양이 등장한 것 같아요. 예. 아주 깜찍하네요. 역시 좀 긴장한 모습이죠? 참 그 아역 배우들은 1년 1년 다르게 커가기 때문에 네.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렇죠. 네, 부산 국제영화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 뭐 부산 영화의 전당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뭐 부산 국제영화제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뉴 커런치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진 감독들의 그런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죠. 네, 어떤 맞습니다. 신진 감독들의 새로운 기운, 어떤 발랄한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사또 요시노리의 그녀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심리 드라마인데요.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사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딸을 잃고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게 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사위를 이해하게 되는 그 어머니의 아주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임대영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아주 재밌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암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요, 영화 일을 하는 아들을 불러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요. 부자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 말하자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만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라는 작품인데요. 중국 감독인 리우 륜인의 데뷔작입니다.
중국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리우 전원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고요. 원작자가 바로 감독의 아버지입니다. 이 감독인 리우 유리는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단편으로 이미 중국 내에서 또 세계 영화제에서 재능을 인정받았던 그런 감독으로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 뉴커런치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 중에 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커런치 그 새로운 어떤 신인 감독들의 아주 야심찬 그런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세 편 모두 약간 오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족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가족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그 못지않게 각각의 아시아 감독들이 처해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바라보려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네. 계급의 차이라거나 사회 제도의 문제라거나 어떤 성 역할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서요. 뉴커런치는 아시아 신인 감독들의 신작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니만큼 뭔가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아시아 감독들의 영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의 전통적인 가치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레드카펫 현장 어떤지 보겠습니다. 레드카펫 현장 나와주세요. 네, 스페인 대사 내외인 것 같은데요. Please welcome director Eric Gu 네, and 우리 Joko 시대 Anwar. 예술팀입니다. 이 팀은 우리 시대 예술팀이군요. 예. 네, 중간에 들어오는 건 싱가포르 감독님이네요. 싱가포르 에리쿠 감독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저 작품은 여러 명의 감독들,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이 같이 만든 작품인데요. 네. 각각의 감독이 예술 작품을 하나씩 잡고 그것에서 얻은 영감에 대해서 털어놓는 이야기입니다. 조코 안와르 감독 그리고 에리쿠 감독 이렇게 두 명의 감독님이 입장을 했고요. 네, 이건 100만 개의 칼라 이야기의 감독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이 작품은 뉴커런치에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이 친구는 인도 다른 사람들의 관료주의나 어떤 편견에 굉장히 맞선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꿍꿍이를 꾸미게 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 가슴 찡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발리우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뭐 아시아의 그렇죠. 최고의 영화 강국인데 예. 인도의 작품도 좀 많은 관객들이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인도 영화 특유의 또 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존의 인도 영화들이 굉장히 발랄하고 춤과 뭔가 예. 노래가 나온다면 저 예, 작품은 예. 좀 진지한 작품이었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 우리가 인도 영화에 갖고 있는 편견을 깰 수 있는 어떤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영화라고 해서 뭐 다 뮤지컬 영화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뭔가 발랄하고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어떤 분들인가요? 두 여배우인데요. 네, 환호성이 대단하죠. 배종욱 씨. 배종욱 씨. 아주 하얀색 드레스가 눈부시게 잘 어울리십니다. 사실 영화제 하면 이제 주로 많이 블랙 드레스나 이제 레드 드레스를 입는데 네.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아주 우아하게 입장합니다. 서정현 씨, 배종욱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역 배우 조은형 양 입장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little actress Jo Eun-hyung. 네, 또 아주 깜찍한 아역 배우가 등장했죠. 조은형 배우입니다. 조은형. 네. 참 저렇게 어린 나이에 레드카펫에서 밟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 떨리고 긴장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것 같고요. 평생 저 기억으로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요. 영화를 계속하지 않을까.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 나이 든 어른들은 긴장하는데 저 아역 배우들은 오히려 그렇죠. 너무너무 신나하면서 예. 저 레드카펫을 통과하거든요. Please welcome from 네, Cannes 칸 Film 영화제 Director, 감독께서 Cannes Film Festival, Mr. Benjamin Hilos and Miss Julia Kim from the Kazakh Film Center. 네, 다음은 스리랑카 영화 불타는 새의 산지와 푸시파쿠마르 감독과 배우 티사 반다라나야카 입장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director Sanjeewa Pushikumar, who directed Burning Birds. 자, with 불타는 새 팀이 actress 들어오고 Tisa 있습니다. Bandaranayaka.
네, 스리랑카 작품인데요. 예. 사실 스리랑카에서는 한 2, 3년에 한 작품 정도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네. 사실 이렇게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영화를 완성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기대가 됩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까요. 부산 네, 수만고시 수만고시 감독이 감독. 들어오고 있죠. 다음은 영화 내부자들의 배우 ELC 입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배우인 것 같습니다. Korean movie Inside Man, please welcome actor E.L. 네, 배우 이엘 씨네요. 네, 내부자들에서 거의 유일한 홍일점으로 네. 인상적인 모습을 굉장히 보여주셨죠. 인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렇게 많은 장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러니까요. 그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다 자신들의 개성에 어울리는 그런 그 의상들을 입고 레드카펫을 찾았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부자들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던 배우 이엘 씨가 레드카펫을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주신 배우들입니다. 노부투가 그리고 타오 두오도 입장하겠습니다. They came from China, please welcome actors. 아, 소나트를 날리고 있네요. 귀걸이가 아주 앙증맞네요. 앙증맞은 정도가 아닌데요. 무거울 것 같아요. 아, 네. 마치 다정한 연인처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남자의 이성태 감독, 배우 최민호, 김재영, 이유진, 정다은 씨 입장하겠습니다. From the movie Direct. 자, 아까 더블콜 현장에서 만나보셨던 이제 가수가 아닌 배우 최민호 씨죠. 네, 영화 두 남자 팀인 것 같아요. 예. 네, 이성태 감독, 최민호, 김재영, 이유진 그리고 정다은 이렇게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다들 젊은 배우들이네요. 네, 거리로 내몰린 10대들의 삶을 다루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엔 또 마동석 씨가 등장을 한다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부산행을 통해서 1000만 요정이 됐는데 정말 마동석 씨는 요즘에 안 나오는 영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나오시면 항상 그 강초 역할로 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헐리우드에서의 또 러브콜이 있다라고 해서 아, 그래요? 네, 곧 헐리우드 작품에서 또 마동석 씨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블리의 매력이 헐리우드까지 가는군요. 네, 이혜은 씨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영화제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예. 뵙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분들이 되게 어색해하세요. 레드카펫에 오시면. 네, 영화 김태우 컴투게더. 네, 신동희 감독님이죠. 네. 오지호 씨, 제작자 유희정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신동일 감독님은 박문장, 나의 친구 그의 아내 같은 작품들을 연출하셨던 감독님인데요. 이번에는 경쟁사회에서 고통받는 가족의 초상을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Now please welcome for the movie Coffee Mate, the 네, director 오지호 씨네요. Lee Hyun-ha, 오지호 with 씨네. actresses Yoon Jin-seo and Oh Ji-ho, and the producer Yoo Hee-jung. 영화 커피메이트 팀입니다. 네, 이현아 감독이고요. 윤진서 씨와 오지호 씨가 입장을 하고 아토 있죠. 바우티스타 감독과 배우 알주 아브레니카. 영화가 아직 개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남녀가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진다라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비포 선셋의 우리나라 버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가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진서 씨랑 함께 들어오고 계시네요. 웃음까지 닮았네요, 이 세 분들. 자, 저 본인들 충분히 즐기고 있군요. 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네,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페 현장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영화인들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셨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볼만한 영화들 우리가 많이 알아봤는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아시아권 영화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영화도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중에 또 월드 시네마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예. 월드 시네마 섹션에는 이번에 42편의 작품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이채로운 것은 칸느 영화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해외 영화제의 수상작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영화제에서 한 번 더 검증을 받은 작품이니까요. 소문을 듣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VCR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디더 베르너의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천재 작가 에곤 실레의 불꽃 같은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의 예술에 영감을 준 3명의 여인과의 스토리를 다룬 작품인데요. 20대의 혈기 넘치는 청춘이자 예술가로서 한없이 자유롭고 치열하게 살아간 실레의 인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퍼스널 쇼퍼는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문자가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미스터리 고스트 드라마 장르로 풀어내는데요. 거장 올리비아 아사이아스 감독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탁월하게 연출해서 감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화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월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또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2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뭐 에곤 실레의 그 전기 영화는 뭐 에곤 실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또 좋아하실 것 같고 퍼스널 쇼퍼는 또 심령 미스테리 영화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가요? 네. 에곤 실레는 사실 그 20세기 초였죠. 유럽 화단에 충격을 주었던 굉장히 그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가졌던 이제 화가입니다. 이 에곤 실레 욕망이 그린 그림, 관객들의 반응이 역시 뜨겁습니다. 전석 매진됐고요. 퍼스널 쇼퍼는 또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는 그 청춘 스타가 네. 이제 등장을 하죠. 이제 한 명의 그 말하자면 영화의 본격적인 이제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근에 뭐 또 개봉작이잖아요. 카페 소사이어티. 네, 맞습니다. 그런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도 많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 배우라서 참 기대가 됩니다. 두 작품 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영화제 초청을 그러니까 검증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세계적인 영화제 뭐뭐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검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일단 칸느 영화제에서 예. 상을 받았던 작품들도 있고요. 이번에는 심사위원상이나 특별상 아니면 베를린이나 베니스에서 수상한 작품들도 다수 포진해 있어서요. 네. 그 티켓 카탈로그를 보시면 딱 적혀 있어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레드카페 현장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온주환 씨가 온주환 씨네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환호하고 있죠. 영화 순례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거 부산을 찾았습니다. 중일 합작 영화고요. 김혜자 씨가 또 같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성호준 씨가 레드카펫을 걷고 있습니다. 네, 나의 연기 워크샵이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인데요. 안성경 감독의 3번째 장편이고요. 연기 워크샵에 참여한 4명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네, 설이슬 배우 씨죠? 설이슬 씨입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이제 저 하트 마크가 이 제스처가 네. 아시아권으로 이제 완전히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우리들의 역시 출연했습니다. 윤가은 감독의 첫 장편 영화. 대형 감독 배우 기주 우아하네요. 오원희 오정환 씨 입장하겠습니다. They all represent the Korean movie Merry Christmas, Mr. Mo. The director Im Dae-hyung with his actors Ki Ju-bong, Go Won-hee, and Oh Jong-hwan.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팀입니다. 아까 그 뉴커런치 부분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영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기주봉 씨가 손을 흔드는 모습 잠깐 지나갔는데요. 예. 임대영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이발사가 아들과 함께 단편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좀 가슴 찡할 것 같아요. 기주봉 배우 또 고원희, 오정환 씨가 이 영화에 출연을 네. 했습니다. 네, 이 영화도 흑백으로 나와서요. 춘목만큼이나 약간 꿈 같기도 하고 기억 같기도 한 그런 인상을 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잖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떠올랐어요. 약간 찰리 채플린을 연상시키는 영화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경 씨하고 이제 정연주 씨가 또 입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옷색깔을 영화 맞춘 아기와 것 같죠? 나라는 작품으로 오셨는데요. 막 제대한 청년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자는 떠나요. 그래서 아기를 길러야 하는 이 갓 제대한 청년이 세상에 대해서 깨달아가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얘기라고 하네요. 이경 씨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도 많은 팬들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From the movie Rock and Roll Grandfathers, 두 분이 아는 please welcome 오늘 Yoon 옷을 Soo-hee and 맞추셨습니다. Lee Chae-min. 자,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와. 등장하셨어요. 윤수일 씨예요, 가수. 부산을 대표하는 아마 그 연예인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또 윤수일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은 한국 영화 소음들의 민재홍 감독, 배우 김민지 씨 입장하겠습니다. From the movie The Noises, please welcome Korean director Min Jae-hong and actress Kim Min-ji. 네, 영화 소음들의 민재용 감독님 그리고 김민지 김민지 씨. 씨가 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감독님들이요 다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저는 정말 상대 배우인 줄 알았습니다. 민재용 감독님이시죠? 네. 자살을 앞둔 한 청년에게 벌어진 여러 해프닝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그래요. Please welcome 김희라 씨가 Mr. 등장하네요. 예. 김희라 씨가 오셨네요. 네. 몇 년 전에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예. 제21회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주 멋진 모습으로 부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전설적인 액션 스타죠. 그렇죠. 네. 다음은 일본 영화죠. 신고질라의 히구치 신지 감독, 배우 하세가와 히로키, 제작자 야마구치 아키히로 입장하겠습니다. 김태훈 씨가 아까 추천해 주셨던 신 고릴라 팀인 것 같은데요? 고질라. 네. 고질라. 예. 헷갈려요 항상. 네, 신 고릴라라고 하면 안 된다. 신 그렇습니다. 고질라입니다. 예. 하세가와 히로키. 자, 시쿠치 신지 감독 그리고 하세가와 히로키 배우죠. 네. They all represent Godzilla resurgence.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괴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그러시군요. 진정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예. 네. 신 고질라가 일본에서 개봉해서는 지금 흥행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그 정부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동일본 지진의 사태 그리고 원전 사태 때를 생각하면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반응입니다. From the movie Traveling with the Bomb, please welcome director Nurlan Abdikadirov. 자, 이제 뭐 영화제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개막식이. 잠시 후면 개막식이 실제로 시작이 될 거고요. 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뭐 많은 상이 주어지지만요. 또 주목해야 될 게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 상입니다. 어떤 상이죠? 네, 한 해 동안 그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다 가장 많이 알린, 잘 알린, 또 그렇죠. 좋은 작품을 만든 그 영화인에게 주는 상인데요. 네. 올해는 7월에 아쉽게도 타결을 한 아빠스 키아로스타미라는 이란 감독에게 이 상을 네. 이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분 이름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렇죠. 뭐 올리브 나무 사이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그만큼 이란 영화가 우리나라에 사실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 감독님들의 이 영화는 생각날 정도로 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친 감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모든 영화 하시는 분들이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감독님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미학적인 완성도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작은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작은 얘기가 진짜 진실을 담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감독님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고 아빠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추모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خوبنیش پایینه دوربینت پایینه دوربینت باید اینجا باشه اینقدر بیاد بالا دوچرخه ببینم کدومه
برو مرتر خودم رو کشتم تو بالاخره این دوربین تو به اندازه لول کردی با من. از اول کار در اندرون او حزنی غالب بود و پیوسته از خلق رمیده بود و پای از رفتن در کشیده. سبب این بود که از نوحه‌گری شنید کدام روی و موی بود که در خاک ریخته نشد. دردی عظیم از این معنا بر وی فرود آمد و قرار از او برفت. گفتند این کاری نباشد که در خانه متواری شوی، کار آن باشد که گام در راه نهی، هیچ نگویی، به راه بنگری، راه خود با تو خواهد گفت از آن هزار پرسش بر دلت. و او به جستجوی راه شد. بله به جایی هم میره؟ جاده ظاهرا به جایی نمیره، هم به جایی نمیره هم به جایی میره، برای اینکه جاده است که نه انتها نداره و در این حال از این جاده است که به خیلی جا رفته. لااقل برای من یکی اینجوری بود. شما عباس کیارستمی حقیقی هستین؟ شما چی فکر میکنید؟ منم نمیدونم. آخه عباس کیارستمی اصلا حقیقی نیست. ممکنه یه اسمی حقیقی باشه. 네,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이란 감독이죠. 고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회고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이 감독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으로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를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올리브 나무 사이로 체리 향기 같은 명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감독이 또 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97년도에 체리 향기로 처음 비프를 찾았고요. 2005년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의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어요. 그러셨군요. 이 부산과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감독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개막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막식 현장 가보죠.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팀인 것 네, 같아요. 개막작 춘몽 팀이죠. 네. 예. 아까 인터뷰를 했던 한예리 씨도 만났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요 지금 오늘 찾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막식 시작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소연 집행위원장도 보이고요. 또 김동호 위원장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 네, 장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뉴커런츠 상을 수상을 하셨던 감독인데요. 네. 올해는 뉴커런츠 심사위원이자 개막작으로 오셔서 아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장렬 자. 감독님 뭐 많은 작품 활동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망종 같은 작품들 많이 만들었고요. 부산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셨지만 그 이후에 칸느나 베를린, 베니스 각종 유명 영화제에서 손에 꼽히는 신인 아티스트로 성장하신 감독님입니다. 자, 이제 개막작 그 춘몽 팀이 입장을 끝내게 되면 이제 개막식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이주영 씨도 지금 보이는데요. 이주영 씨도 한예리 씨와 함께 두 명의 여성으로 나오면서요. 낯설고 처음 보는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뭐 카메오로 신민아 씨, 유연석 씨도 네, 출연한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어떤 역할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김의석 씨도 나오고요. 익숙한 얼굴들이 더 많아서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장윤 감독은 그렇게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들은 아닙니다만 그 수많은 카메오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우들이 사랑하는 감독이다라고 그렇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들이 믿고 신뢰하는 감독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민아 씨가 카메오로 출연한 게 그 장윤 감독 그 경주 때 인연으로 출연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옛날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박혜일 씨와 함께 아이고 거기서 또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었는데. 네. 네. 자, 이제 모든 객석이 다 찼군요.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셔가지고요. 네, 개막식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개막식 시작 전에 오프닝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개막식 축하 공연 시작됐습니다. 명찬 안숙선 씨와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12명의 멋진 무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이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드디어 이제 개막식 전에 오프닝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막을 좀 딱딱하게 알리기보다는요, 우리의 가락과 멋으로 시작을 해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개막식 시간도 이제 어느새 1시간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벌써 네.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 어떻게 오늘 지켜보셨습니까? 자,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던 그런 그 영화제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이 영화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위로를 받아보고요. 네. 그 앞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한 그루의 나무가 2016 부산국제영화제 엠블럼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영화라는 나무는요, 자유로운 상상과 창작을 통해서 쑥쑥 커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또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겠고요. 또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웅민아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 스타가 좀 적다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왔는데요. 하지만 영화제의 진짜 주인은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지키겠다, 영화제를 해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좋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10일간 이곳 부산을 영화의 바다로 물들일 겁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고 날씨도 정말 좋은데 부산 오셔서 이 영화의 열기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중계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